볼게요. 봅시다. 32번부터 한번 볼게요. 32번. 이게 We must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film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bit.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뭐야? 우리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 그리고 must explore 하니까 explore는 원래는 탐험하다는 뜻이잖아. 근데 탐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런 새로운 지역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뭘 알아봐야 되냐면 the relationship 얘가 목적어예요. 그 관계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뭐하고 뭐 사이의 관계냐면 여기 between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우리 부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는 있을까요? between A and B 알고 있죠? 뭐야? between A and B는? 오케이.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 between A and B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부사가 돼서 이 부분에서 안에서 보시면 children's film production 여기 부분이 뭐야? 라지 A고 and 보이시죠? 그 다음에 consumption habits니까 여기가 라지 B가 됩니다. 그래서 뭐야? 아동용 영화 생산과 아동용 영화의 소비 행태 사이에서의 관계를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럼 보자. The term children's film implies ownership by children, their cinema, but films supposedly made for children have always been blah blah blah, particularly in commercial cinemas.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보시면 봐봐. 그 term, 자, the term children's film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그래서 주어인데 보시면 봐봐 텀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텀이 뭐야? 뜻이 되게 많아, 그쵸? 그쵸? 여기서는 용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 좀 텀을 두고 얘기해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뭐야? 이게 텀이 뭐 사이 기간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될까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 될까? 그럼 봐봐. 여기서는 그 아이들의 영화라는 그 용어는 imply, 의미합니다. 얘가 동사죠? 뭐예요? ownership by children이니까 아이들에 의한 소유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전체를 목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길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한번 자르셔도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 의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로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말할 수 있으니까 뭐야? 지금 컴마 찍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앞부분에 맨 앞에 준영이 펴놓으면 돼. 문제인데 이제 거기를 보시는 거야. 거기 나머지 숙제할 때 32번 그리고 지금 봐봐 아이들에 의한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그게 뭔지 말이 너무 딱딱하니까 쉽게 말해서 하이픈을 넣고 쉽게 말해서 하는 거야. 그들의 영화라는 걸 의미한다 라는 뜻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의미하는데 일단 보시면 봐봐 여기서 됐고 그다음에 더 다음에 조소서 들어왔죠. 일단 보시면 films 그 영화들은 주어가 되고 supposedly니까 아마도 made for children 여기까지가 지금 이것도 다 주어예요. 그쵸?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핵심 주어는 얘거든요. 그러면 여기 made는 뭐야?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요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which하고 그 다음에 복수형이니까 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이게 뭐야? 보어가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부분 부사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도 만들어진 그 영화들은 supposedly 하면 얘는 아마도 이 정도 뜻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들은 될까? 그 다음에 have always been이니까 always는 빈동사니까 그냥 쭉 이어갈게요.
여기 부분이 동사가 되죠. 근데 여기 현재 완료는 have pp로 나타내잖아. 근데 have가 붙으면 뭐야? 의미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래 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도 만들어진 그 영화들은 항상 뭐뭐뭐 이어왔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될까요? 그럼 여기가 동사가 되죠. B가 동사가 되고 have는 뜻이 없어. 그러면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야? 도어가 될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Particularly in commercial cinemas니까 여기 전체는 다 부사입니다. Particularly 자체가 단어가 부사죠.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우리 전명부라고 했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자, 그래서 적어봅시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필기가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지난 시간에 저기서 꼬여가지고 안 돼가지고 추천했는데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합쳐서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in commercial cinemas니까 여기도 뭡니까? 상업적인, 특히나 상업적인 영화에서 해서 여기도 부사가 되죠. 되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내용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 볼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페이지. 적으시죠. 오케이, 넘어가도 돼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럼 보자. The considerable crossover in audience competition for children's films can be shown by the fact that in 2007, 11 Dynasty children's and youth films attracted 59% 여기 붙여주세요. percent of theatrical admission, and in 2014, German children's film comprised 7 out of the top 20 films at the national box office. 왜 이게 한 문장이 이렇게 기냐? 자, 그럼 볼게요. 봅시다. 자, the considerable crossover니까 여기서 보시면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됩니까? 그런데 봐봐, 주어가 이렇게 길어도 우리 핵심 주어를 알아야 되잖아. 핵심 주어는 어디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The considerable crossover. 여기가 핵심 주어야. 그래서 보시면 상당한 교차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에 있어서의 교차야? 라고 하면 in audience composition이니까 여기를 한번 잘라주세요. 그래서 여기 부사가 되죠. 이 내부에서는 청중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교차라는 뜻은 뭐야? 이렇게 연령대가 막 섞여 있다는 뜻이야. 여기저기. 노인층도 있고 아동층도 있고 성인층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래서 근데 무엇에 있어서 여기 부사가 되죠? 아동용 영화에 있어서. 자, 붙여서 해석하면 아동용 영화에 있어서 청중 구성의 상당한 교차는 될까요? 그것은 can be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동사야. shown 이게 보여죠? 보여질 수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by the fact 그 사실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부사예요. 근데 그 사실에 의해서지? 근데 어떤 사실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뭐야? 요 애는 이 사실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접속사, 동격의 대시입니다. 될까요?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하고 이제 그 사실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사실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in 2007, 이거는 뭡니까? 부사죠? 장방씨는 부사라고 했지? 그쵸? 자, 처음 듣는 친구 있으니까 우리 해봅시다. 뭐가 부사야? 장방씨는 부사야. 알아두시는 거죠? 장방씨는 부사인데 장방씨가 뭐야?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부사다. 그래서 우리 in 2007, 2007년에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부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07년에 보시면 11 Danish Children's and Youth Films니까 여기가 주어가 여기가 주어예요. 근데 겁나 길죠. 보겠습니다. 11개의 덴마크 아동용 그리고 청소년 영화들은 되실까요?
11개의 덴마크 아동용 청소년 영화들이 attract, 끌어들였습니다. 얘가 동사예요. 뭘 끌어들였어? 59%의 뭡니까? 극장 입장료를 끌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입장. 어드미션 입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끌어들였어. 그리고 끊어보시고 2014년에 이것도 그러면 뭐가 돼? 부사가 되죠. 2014년에 German Children's Film 여기가 뭡니까? 또 다른 주어가 되겠죠. 독일의 아동용 영화들이 comprise 외웠죠? 얘가 동사인데 외웠죠? 뭐로 외웠어? comprise 근데 얘 좀 잘 안 외워지게 생기지 않았어? 자, 무엇을 차지하다 어디를 차지하다 또는 구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2014년에 독일의 아동용 영화들이 차지했어요. 뭐야? 7개를 차지했는데 여기 7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이야. 근데 뭐에서? Out of the top 20 films 여기가 한 덩어리. 그래서 여기는 부사를 보시면 되는데 자, out of는 원래 장소를 나타내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쓰이면 맨 위 정상에 있는 20개 영화들 중에서 7개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중에서 몇 개 이런 거죠. 우리 열의 아홉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 영어로 표현할 때 열의 아홉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의 아홉이니까 뭐야? 나이를 먼저 쓰고 열 중에 아홉인 거지? 그 다음에 out of 10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out of가 뭐뭐 밖으로라는 뜻 말고도 뭐뭐 중에 몇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예 외워주면 좋겠다. 열의 아홉은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지금 가장 인기 있는 20개 영화들 중에 7자리를 차지했어. 7개를 차지했어. 어디서? 요만큼 at the national box office니까 box office는 우리 티켓 판매소죠? 이거 우리말로 예쁘게 읽는데 그죠? 매표소. 그렇죠. 여기 이거. 자, 그래서 전국적인 그 나라 내에서 전국적인 매표소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만큼 해서 이렇게 부사가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여러분이 영작을 하실 때는 주어 먼저 넣고 동사 넣고 목적어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근데 봐봐 이 목적어에서 내가 여기를 부사로 분리했지만 지금 보시면 열의 아홉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서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렇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20개 영화들 중에 7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같이 붙여서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실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사 처리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도 이해됐어? 아동용 영화가 지금 애기들만 본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죠. 게다가 인기도 엄청 많아. 그쵸? 될까요? 그래서 주토피아 봤어? 주토피아 봤어? 난 못 봤어. 그런데 주토피아는 막 다 보고 난리 났더만. 이 성인도 보고, 봐봐. 아동용 영화니까 엄마도 보고, 애도 보고, 저쪽 학원에 있는 애들은 자기 선생님 제가 주토피아를 3번 봤어요. 이렇게. 용돈이 그렇게 많이 돼. 그래서 돈이 없어요. 주토피아 엄청 재밌나 봐. 근데 저쪽 학원에 또 다른 애도 2번 봤대. 자기는 참 돈이 없어서 3번까지 못 봤고요. 2번 봤어요. 이러더라고. 그렇게 재밌어? 걔 닐인가? 닐. 걔가 너무 멋있대. 그래서 막 반해가지고 엄청 봤대. 근데 그걸 걔네끼리만 본 게 아니잖아. 부모님도 데려가서 보고 친구도 데려가서 보고. 그쵸? 그럼 크로스오버가 일어난다. 그럼 봅시다. This phenomenon corresponds with a broader international embrace of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s.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요거 해석 들어가기 전에 얘를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correspond가 원래 뜻이 뭐예요? correspond
코레스폰드는 원래는 있잖아. 아주 기본 뜻은 서신왕래하다. 이거 되게 너무 고와 같이 쓰이는데 서신왕래하다입니다. 그 서신왕래하다는 게 뭐야?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편지를 주고받으면 금방 잘 봐봐. 편지를 주고받으면 여기에 있는 소식을 내가 쟤한테 서하한테 보냈어.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리고 서하가 그쪽의 소식을 나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지. 그쵸? 그래서 얘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니까 상응하다의 뜻이 있어요. 되실까요? 그러니까 소식이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뜻이야.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correspond는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correspondent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특파원이야. 특파원은 뭐 하는 사람이야? 특파원 들어봤죠? 특파원 뭐야? 여기서 저쪽 어떤 다른 곳으로 특별히 파견을 보내서 그쪽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특파원이에요. 코레스폰던트가 특파원이에요. 외우실 수 있죠? 될까요? 그러면 correspond with는 아예 외웁니다. 그래서 무엇에 상응하다 또는 무엇에 부합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 같이 외울 수 있겠죠? 뜻은 막 우겨서 외워야 돼. 서신 편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알게 되는 거니까 서로 부합하고 서로 상응하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거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보시면 자 this phenomenon 하면니까 이러한 현상은 주어고요. correspond 자 correspond with까지 그냥 같이 연결해볼게요. 무엇에 상응합니다 라는 뜻인데 뭐에 상응하냐면 이거의 목적어가 broader international embrace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원래 이거 끝까지 이렇게 가야지 맞거든요. 이거 끝까지 가야지 맞는데 너무 길면 일단 여기서 한번 자르시고 그 다음에 너무 길면 여기도 한번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상응하냐면 봐봐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수용과 상응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수용이냐면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보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돼서 우리가 the thing 그리고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사 children's culture 여기가 뭐 그래서 seemingly는 부사입니다. 겉보기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동들의 문화인 것인 그것에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수용과 상응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겉보기에는 아이들의 문화인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대한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수용과 상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토피아 봐봐 애니메이션이잖아. 겉보기에는 누구 것처럼 보여? 아동용 것처럼 보이는데 보기에는 아동의 문화에 속하는 그 어떤 사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수용과 상응한다라는 뜻이니까 많이 본다라는 얘기죠.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주토피아 많이 보잖아. 너 아동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그 아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 가서 봐야죠. 그거 재밌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among audiences diverse age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 사이에서 되실까요? 청중 사이에서의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수용과 상응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될까요?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부사. 될까요? 요거는 잘라서 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아직 넘어가지 말까?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 보자. 자, the only prejudice that children's film is some other dream separated from and forever subordinate to a more legitimate cinema for others is not supported by the realities of consumption. 자, 이거 콜론 D는 부연 설명이니까 여기까지 한 번에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까지만 볼게. 그럼 보자. 보시면 여기가 보니까 the old prejudice니까 여기가 주어입니다. 되실까요? 그런데 오래된 편견이란 뜻이야. 그쵸? 근데 오래된 편견의 내용이 뭐냐면 하고 들어오더라고. 그 내용이 여기가 동격으로 접속사가 들어옵니다. 이 오래된 편견의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아이들의 영화는 주어져 입니다. 동사고요. 그리고 some other dream이니까 뭐야? 여기가 보호가 되는데 어떤 다른 영역이라는 오래된 편견이야. 무슨 말이야? 아이들의 영화는 어떤 다른 영역이라는 오래된 편견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영화는 일반적인 영화하고는 다른 영역이야. 이렇게 떼놓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separate from a more legitimate cinema for others. 여기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봐봐. 노란색이죠? 여기를 첫 번째 보호라고 보시고 separate 여기가 두 번째 보호라고 보시는데 이 separate에 붙은 부사가 from more legitimate cinema for others야. 될까? 그래서 보시면 이거 빼고 일단 해줄게. 그럼 봐봐. 무슨 얘기야? 아동용 영화는 뭔가 다른 영역이며 그리고 좀 더 적절한 또는 정당한 또는 그러니까 영화 대접을 받을 만한 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래 legitimate 하면 합법적인이란 뜻이 있고요. 법률적인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적절한, 정당한. 그래서 왜 딱 그 영화라고 딱 칭할 만한 이런 느낌. 우리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칭할 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더 영화같이 그 단어 정통적인 이런 뜻이 되겠네요. 좀 더 정통적인 성인을 위한 영화와는 분리되어 있는 뭔가 다른 영역이라는 이 오래된 편견이에요. 되실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여기서 봐봐. 이 정통적인 성인을 위한 영화와는 분리되어 있다는 게 은근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forever subordinate니까 여기도 이제 비동사에 붙는 세 번째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o에 붙는 거가 어디야? 표시해줄게. 자, 그럼 보시면 여기 from에 붙는 게 more legitimate cinema for others고요. 요 to에 붙는 것도 뭡니까? 여기에 붙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정통적인 성인을 위한 영화에 영원히 하위에 있는 그리고 그것과는 분리된 뭔가 다른 영역이라는 오래된 편견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좋아요. 될까요? 자, 그런 편견은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온 거야. is not이니까 여기가 동사 아닙니다죠? supported니까 지지받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reality니까 자, 근데 내가 of가 있으면 같이 가라고 했죠? 뒤까지 그치? 한 덩어리라고 했어. of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는 지지받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될까요? 내용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적인 명사니까 부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얘기는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는 아동용 영화가 뭐야? 전통적인 성인을 위한 영화보다 하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야? 그것과 분리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오래된 편견이 지지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말 못 알아들을까봐 한 번 더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다르게 어떻게? Children's film is at the heart of contemporary popular culture니까 아이들의 영화는 아동용 영화는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있습니다야. 어디에 있어요? At the heart of the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그러니까 여기가 부사. 그 뭡니까? 동시대에 인기 있는 문화의 심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자, 컨템포러리는 뜻이 동시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시대니까 뭐야? 현대가 되는 겁니다. 원 뜻은 동시대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런데 이게 현대의라고 쓰셔도 됩니다. 왜? 글을 쓰고 있는 사람과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동시대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넘어가시진 않을 겁니다. 누구를 보고 가야 되냐면 얘를 외울게요. 자, 비동사 오시고 subordinate 다음에 to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뭐의 하위이다. 뭐뭐의 아래 개념이다. 하위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요 to는 전치사라는 거. 자, 공부 많이 해서 알겠지만 우리 전치사대는 이제 외웁니다. 전치사대는 몇 명이와? 3명이 올 거예요. 그 3명은 누구야? 그렇지. 오, 좋은데? 야, 역시 선배가 좋아. 자, 외워주세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래서 3명입니다. 전치사 뒤에 3명이에요. 명사 3개 보이시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오는 겁니다. 이 뒤에, 그래서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는 없다. 그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거를 찾아야 되잖아. 빈칸에 들어갈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손 봐봐. 우리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앞에서 읽었죠. 자, 뭐야? 아동을 위해서 아마도 만들어진 영화들은 뭐뭐 이어왔다. 특히나 상업적인 영화에서는 뭐 이어왔다 라는 내용이 와야 돼. 그럼 뭐야? 문화의 중심이어왔다 뭐 이런 내용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뭐 문화의 중심이어왔고 뭐 인기가 있어왔다. 전 세대한테 인기가 있어왔다. 연령하고 상관없이 인기가 있어왔다. 뭐 이런 내용이 와야겠네. 그쵸?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나 한번 봅시다. 보기에서. 그럼 봐봐. Centered on giving moral lesson 이렇게 되니까 자 보시면 뭐야?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어져 왔다. Centered만 보고 그러면 안 돼. moral 되면 안 되겠죠. 이거랑 상관이 없었어. 그치? 그 다음에 consumed by audience of our age니까 뭐야? 모든 연령대의 청중에 의해서 소비되어져 왔다. 이것도 괜찮네요. 요 세모 아직 안 골랐으니까 appreciated through an artistic view니까 예술적인 견해를 통해서 감상되어져 왔다. 내용 안 맞죠? X produced by inexperienced directors니까 inexperienced 경험이 없는 이죠. in이 붙어서 experience가 경험이 있는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없는 경험이 없는 감독에 의해서 생산되어져 왔다도 아니고 separate from the cinema for adults니까 성인을 위한 영화와는 분리되어져 왔다도 아니죠. 뭐야? 얘네가 중심이 되어져 왔다. 모든 세대에 의해서 소비되어져 왔다. 이게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해되시죠? 이거 32번 해석하고 어퍼선택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33번도 들어가 볼게요.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럼 잠깐 쉴게요. 3분만 쉴게요. 자, 보자.
한번. Beethoven's drive to create something novel is a reflection of his state of curiosity.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드라이브 좀 잠깐 보고 갈까? 드라이브가 진짜 봐봐. 원래 드라이브가 뜻이 뭐야? 얘가 기본적으로 운전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운전하는 거는 어떤 차를 어디로 몰고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몰고 가다인데 이 몰고 가다가 상황을 어떤 식으로 몰고 가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막 어떤 상태로 몰고 가다, 몰아가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봐봐. 어떤 상황으로 사람을 몰고 가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동기 또는 동기부여 뭐 이런 뜻도 되고 그 어떤 사람한테 동기를 부여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추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진력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봐봐, 이거를 한국말로 다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이게 명사로 쓰이든 동사로 쓰이든 기본적으로 운전하다의 뜻도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누군가를 몰고 가는 요인이라던가 몰고 가는 상황을 다 나타낸다고 그렇게 외우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Beethoven's drive to create something noble이니까 얘는 지금 뭐야? 여기서 주어로 쓰이고 있죠?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분사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뭐야? 그래서 명사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긴 한데 핵심 주어는 이겁니다. Beethoven's drive니까 요 뭐죠? 요 부분이 핵심 주어인데 베토벤의 동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베토벤의 동기인데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거 뭐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조문법.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조문법은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 투부정사 내에서 보시면 create가 동사야. 그죠? 그 다음에 something noble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될 게 물결스팅,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같은 애는 꾸미는 말이 앞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그래서 뒤에 오는 이 형용사 부분도 한 덩어리로 같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되죠. 새로운 무언가 하시던가 무언가 새로운 것 되실까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베토벤의 동기는 돼요? 또 이런 추진력은 입니다. 얘가 동사죠. 뭐입니까? A reflection of his state of curiosity니까 여기가 보호가 됩니다. 근데 of가 들어가면 of는 뭐뭐 의자니까 뒤에 갔다가 앞으로 가잖아. 근데 지금 of가 두 개가 연결되고 있죠? 그럼 뭐야? 여기서 보시면 호기심에 대한 그의 상태의 반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다시 보자. 베토벤의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동기는 그의 호기심 상태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한 거다. 그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될까요? 그 다음 보자. Our brain experiences a sense of reward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such as a musical phrase that we'v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우리의 두뇌들은 주어져 experience, 경험합니다. 동사예요. 뭘 경험하냐면 a sense of reward니까 이거 목적어야. 자, 한 덩어리 놓으십니다. 보상의 개념. 보상의 개념이니까 뭐야? 그냥 보상의 개념이죠. 이걸 우리말로 예쁘게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보상. 없죠? 너네 생각 안 나지? 우리 보상의 감각을. 보상, 심리는 아니고 보상. 보상의, 보상으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경험하는데 뭐야? 보상의 감각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때? 지금 보시면 여기 한 문장 내에서 접속사가 들어와 있죠? 접속사 붙고 이렇게 오는 이런 절은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 됩니다. 되시죠? 부사절. 부사절은 우리 앞으로 별표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 이런 보상의 느낌을 받냐면 우리가 부사절 내에서 볼게요. 우리가 주어예요. 만들어낼 때 근데 무엇을요? 봐봐. something은 뒤에 꾸미는 거라고 한 덩어리를 같이 하랬죠?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보상의 감각을 가지게 된대요. 그런데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he process of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럼 보시면 in the process of니까 뭐뭐의 과정에서 이거 아예 외워버릴까? 근데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해석하셔도 되는데 과정에서인데 무엇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의 과정이냐면 이렇게 들어갈 때 봐봐. 오브는 전치사죠. 전치사 되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래서 지금 동명사가 오고 있는데요. 동명사 내에서 동명사구가 이만큼인데 거기서 얘가 동사지. 그치? explore, 탐험하다, 알아내다. 얘가 원래는 동사였죠? 동명사가 바뀐 거죠. 그러면 얘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얘의 목적어 something uncertain. 자, 얘가 목적어가 되죠. 될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 뭐뭐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뭐야? 꾸미는 말이 뒤에 온다. 한 덩어리. 불확실한 어떤 것을 알아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보상의 감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람을 느낀다는 뜻이죠. 될까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봐봐. 여기 불확실한 어떤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느라고 예시로 온 겁니다. such as는 뭐뭐 같은의 뜻이죠. 뭐뭐 같은의 뜻, 뭐뭐 같은, 뭐뭐처럼인데 얘는 주로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 뭐야? 예시를 나타낼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 불확실한 어떤 것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얘가 전치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가 되는데 보시면 뭐 같은 거라고 할 때 뭐냐면 여기까지 해서 뭐야? 음악의 구절 같은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될까? 근데 어떤 음악의 구절이냐면 이라고 할 때 얘는 관계대명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음악 구절을 꾸며주는 거죠. 자,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뭐냐면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우리가 주어져 have never played or heard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자, have 현재 완료죠. have pp pp형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지? have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never가 들어갔으니까 한 번도 뭐 연주하거나 한 번도 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음악 구절과 같은 불확실한 어떤 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보상의 감각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될까요? 여기서 보시면 before는 부사입니다. 전에 라는 뜻이야. 그냥 전에. 나 전에 이거 먹어봤어 할 때 그 전에 알죠? 그 뜻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돼요. 이거 자체가 부사야. 그래서 전에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고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음악 구절과 같은 불확실한 어떤 것을 알아가는 과정 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보상의 심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내용이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해석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잘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하면 그때 그게 보람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그랬다는 거죠. 이제 가볼게요.
자 보자.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novel, the resulting reward bring us a sense of pleasure.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봐봐. 자 부사절의 개념을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준영이는 이제 알죠? 부사절 아니야? 애매해? 자 근데 성화는 처음 알잖아, 그쵸? 부사절은 뭐라고 들었어? 부사절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어요? 못 들었어,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사절 퉁치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 테니까 잠깐 볼게요. 자, 문장을 보면 접속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올 거야.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오죠. 그리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오죠. 또는 이런 구조 말고도 이거 두 개가 바뀌어서 주어 동사 있는 애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때 이 접속사들은 and, but, or, so 이런 애들은 아닌 다른 접속사. 우리가 접속사라고 알고 있는 애들 누구야? because라던가 when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죠. as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는 경우 있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봐봐. 순서가 바뀌었어도 접속사가 붙어있는 여기가 뭐가 된다고? 부사절이 돼요. 왜요? 왜냐면 문장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랩변 하다가 끊겼는데 자, 나는 배고파. 언제나 배고프죠. I'm hungry. 왜 배고프냐면 because I skipped lunch. 하면 뭐야? 내가 점심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는 배가 고프다죠. 되실까요? 그러면 봐봐. 중요한 내용은 내가 배가 고픈 거야? 아니면 내가 점심을 안 먹은 거야? 배고픈 거. 배고픈 게 중심이야. 여기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나 지금 배고파.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픈 이유를 설명해 줄 거야. 왜? 점심을 안 먹어서. 하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야? 배고파. 그럼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가 안 붙은 이 부분이 내가 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여기 부분을 주절이라고 하고 내가 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있잖아. 그런데 이거 왜 했어? 부연 설명한 거야. 내가 배고픈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이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매번 하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팁을 뭐야? 접속사가 붙어있는 부분이 무슨 절? 부사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가 부사절이 된다. 부연 설명이 있는 절이라는 뜻이지. 될까? 그래서 이만큼이 여기가 주절, 여기가 부사절. 왜? 내가 배고픈 상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왜 배고프게 됐어? 점심 건너뛰어서. 되실까요? 그래서 문법책에서 부사절 하면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접속사. 이런 접속사는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부사절이 이끄는 종속 접속사. 좀 길긴 한데 정식 명칭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종속절과 주절 개념도 좀 잡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갈게요. 나중에 좀 시간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으로도 커버가 안 되면 더 깊게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보시고 선생님 본인이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더 깊게 설명을 더 갈게요.
자, 그럼 보여? 지금 이 문장 구조를 보여드렸잖아. 그럼 봐봐.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이 요 구조야, 요 구조야? 여기까지 문장이 요 구조야, 요 구조야? 위에 거죠? 보이십니까? 접속사 보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콤마니까 여기까지가 부사절. 부사절 이제 별표를 치죠? 그리고 주절이 여기가 되는 거지. 주요 전달 사항이 있는 내용은 여기. 자, 이제 그럼 들어가 보자. 부사절 레이스를 보시면 our curiosity 이렇게 하고 주어를 했는데 아 참네 이걸 안 했네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요거 우리 표현 외워야 되죠? read to 하고 블라블라 오면 이거 뭐였어? 어디로 이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실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의 호기심은 이어집니다. 어디로요? To something novel 하니까 자, 보시면 novel 얘도 보고 가야 돼. 자, 잠깐 보고 가자. 그래. 오늘 3개는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2개 나가는 김에 자세히 보고 갑시다. noble은요 뜻이 뭐예요?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새로운이야. 그쵸? 근데 여러분 얘는 명사로 원래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외워. 소설은 새롭다. 이렇게 외우든지 새로운 소설 이렇게 외우시든지 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봅시다. 우리의 호기심은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이어질 때 그럴 때 the resulting reward니까 그 결과 초래되는 보상이 bring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예요. 뭘요? A sense of pleasure 기쁨의 감정을 기쁨의 감각을 가져옵니다. 사용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어쩌고저쩌고 해주다 이거였죠. 그래서 그 결과 초래되는 보상이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럼 보겠습니다. A number of investigators have modeled how curiosity influences musical composition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 표현인데 a number of 뜻이 뭐죠? 요거 지워도 될까요? 쓰셨으면? 지워도 돼? 그러면 보자. a number of는 많은 하고 다수의 하셔도 되고요. 많은 다수의 이런 뜻이죠. 그럼 가볼게요. A number of investigators니까 수많은 investigator. investigator가 뭐예요? 뭐였죠? 연구자 맞아. 그리고 이게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많은 조사원들은 될까요? have modeled니까 have는 뜻이 없어. have는 해왔다의 뜻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modeled니까 모형을 만들어 왔다는 뜻이죠. 될까요? 그런데 모형을 만들었는데 무엇에 대해서냐면 How curiously influence musical composition이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배운 거죠. 항상 배웠지. 의, 주, 동 배웠죠. 의주동.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것이 음악적인 작곡에 그래서 음악 작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굳이 따지면 이거는 이렇게 쓰기가 그러네. 그래서 얘가 목적어입니다.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뮤직, 컴포지션 목적어에서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것이 음악의 작곡
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뭇에 대해서니까 이만큼 전체는 요거에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어가.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 그럼 봐봐. 여기 이제 뒷부분부터가 쭉 까다로워요.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In the case of Beethoven's computer modeling focused on the 32 piano sonatas written after age 13 revealed that the musical patterns found in all of Beethoven's music decreased in later sonatas, while novel patterns, including patterns that were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 increased. 지렸지? 왜냐면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와. 자, 일부러 이렇게 하나 봐. 아, 참네. 그럼 보세요. 봐봐. 한 번에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르시면 됩니다. 영어는 항상 뭐야? 주어, 동사. 이거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럼 봐봐. In the case of Beethoven 이렇게 나왔는데 인이 붙었으니까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여기 명사니까 이만큼 전체 부사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베토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보자.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서 일단 while이 보여? while 여기는 접속사니까 여기 부사절로 갈 거야.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서 동사가 보이면 이제 좀 편한데 동사가 안 보이면 힘들죠. 동사가 보여요?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긴 많았어요. 이 앞부분에서 동사는 누구냐면 얘야, live야. 될까요? 그러면 주어는 누구요? 주어는 항상 맨 앞에 있죠. 컴퓨터 모델링. 여기가 주어야. 되세요? 그래서 컴퓨터 모형이 뭐 밝혀냈습니다라는 거야. 뭘 밝혀냈냐면 이 대디하의 내용 여기까지 이만큼의 내용을 밝혀냈다. 이게 목적어야. 길어. 그러면 봐봐. 그럼 여기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있는 얘네는 뭐예요? 라고 하면 이제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항상 문장을 복잡하게 하죠. 그래서 which, 주격 관계대명사 which하고 컴퓨터 모델링이니까 이게 지금 과거죠? was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모형인데 그 컴퓨터 모형은 focus니까 초점이 맞춰졌어. 여기가 뭐야? 무엇에 초점이 맞춰졌어? 자, on the 32 piano sonatas니까 여기가 전치사 뒤에 이렇게 오고 있죠? 그래서 focus on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부사야. 될까? 자, 표현도 알아두고 가셔야 되죠? focus on의 뜻이 뭐라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죠? 예? 예? 뭐? 꺼졌어요. 난망 꺼졌어요. 왜 꺼졌어? 야, 우리를 얼어죽이는 일이 있어? 왜요? 갑자기 혼자서 꺼졌어요. 켜주세요. 우리도 살아야지. 깜짝이야. 혼자서 꺼졌어? 어쩐지 춥더라. 자, 그럼 봐봐. 어떻게 해석되냐면 32개의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이 맞춰진 컴퓨터 모형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왜 동사는 여긴가요? 여기 봐봐. 이제 또 들어가. 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기준으로 여기가 which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R로 갈게요. 복수가 되고 written 여기가 보호입니다. After age 13 여기까지가 부사가 돼서 요만큼이 누구야? 앞에 있는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꾸며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한국말로 예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토벤의 나이 13세 이후에 쓰여진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이 맞춰진 컴퓨터 모형이 밝혀냈어요. 대리하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는 되시죠? 내 말이.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뒤치기 하면 뭐야? 해석하는데 오래 걸려.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 모형인데 초점이 맞춰졌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피아노 소나타들은 쓰여졌어. 13세 이후에 쓰여졌어. 그런데 그게 드러냈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될까요? 머리를 정리를 하셔야 돼.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시면서도 이 핵심 조를 놓치면 안 되지. 알겠지? 그 컴퓨터 모형이 드러냈어. 이 데리아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석이 빠르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하시면서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자꾸 뒤에서부터 예쁘게 해석해서 자꾸 말을 만드는 건 2번씩 해석해야 돼.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말이 안 예뻐도 되니까 앞에서부터 내용을 이해하면서 해석하시고. 그럼 이제 가보자. 드러냈는데 뭘 드러냈는지 이제 목적어 내에서 볼게요. 보시면 여기 부분이 이제 어려울 거야. 패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보시면 음악적 유형인데 봐봐. 여기가 주어겠죠. 그러면 봐. 생각해봐. 얘는 여기서 동사일 거 아닐까? 네요. 얘가 동사면 봐봐. 이 음악적 패턴이 발견한 거야. 그러면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뒤에 대상이 있어야 돼.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건 동사가 아니라 뭡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에 아이고 또 들어간다. 위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얘가 과거 분사 발견되어진다. 어디서? In all of Beethoven's music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부사가 돼서 이만큼이 앞에 있는 이 패턴들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베토벤의 음악의 모두에서 그러니까 모든 베토벤 음악에서 발견되어지는 음악적 패턴이 됐어요? decrease 감소되어졌습니다. 어디서? in later sonatas니까 후기 소나타들에서는 되실까요? 그리고 while이 왔으니까 여기 이 목적어절 내에서 이만큼이 부사절이 됩니다. 될까? 그럼 이제 부사절로 들어가 보시면 베토벤의 모든 음악에서 발견되어지는 음악 패턴들이 감소되어서 후기 소나타에서는 반면에 뭐야? novel patterns니까 새로운 패턴들이 주어가 되죠. 근데 뭐냐면 여기가 보세요. 컴마가 보여? 그리고 여기 컴마가 보여? 그럼 이게 삽입이에요. 앞뒤 컴마 있는 부분 삽입이죠? 그러면 새로운 패턴들이 삽입 부분을 빼고 보시면 뭐야? 증가했다. 이거 동사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패턴들은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간 삽입절을 해야 되죠? 근데 볼 때 including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야? 분사 구문으로 외우라고 했어. 이거는 그냥 뭐 고민하지도 마시고 including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건 분사 구문인데 어떻게 해석해? 무엇을 포함하여 이거 아예 외워서 쓰십니다. 이게 include이든가 including인가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엇을 포함해서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분사구문 내에서 보시면 뭘 포함하는 거냐면 include가 원래는 동사죠. 포함하다. 패턴을 포함해서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패턴이냐라고 하면 이제 뭐가 있다. 자,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야. 그 패턴들은 여기가 동사예요. unique, 보어입니다. 독특했습니다. to a popular sonata니까 특정한 소나타에
독특하게 있는 패턴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to 전치사 되어 왔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부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정한 소나타에 있어서 독특하게 있는 그런 패턴들을 포함한 새로운 패턴들은 증가한 반면에 라는 뜻이야. 반면에 베토벤의 모든 음악에서 발견되어지던 음악적 패턴은 감소했습니다. 후기 소나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요거는 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해석하면서 여기서 많이 꼬였을 거야. 하다가 애들이 내절와가지고 뭐야 패턴 막 이러다가 그냥 망했을 수 있어. 근데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항상 근데 보시면 지금 문장이 길어지는 건 뭐야? 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관계대명사 개념이 너무 잘 안 잡히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예 그냥 프린트를 따로 줄 테니까 중학생들 연습하는 프린트를 줄 테니까 그걸로 연습해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를 모르고서는 보통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봐봐. 이게 분사구로 보이지만 결국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절 안에 관계대명사. 절 안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났죠?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 보자. In other words 하면 뭐야? 다른 말로는 이란 뜻이죠. 이거 접속부사 즉 이란 뜻이고 Beethoven's music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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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As his curiosity drove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가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시고 as가 보여요? 접속사죠. 접속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야. 여기가 주절이 되겠네. 그러면 베토벤의 음악은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여기가 주어인 거고 나머지 부분은 몰라요. 근데 뭐 함에 따라니까 보자. His curiosity 부사절 내에서 보시면 그의 호기심이 drove니까 뭐라함에 따라죠. 무엇을?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니까 새로운 음악적인 생각에 대한 탐험으로 몰고 가면서 될까요? 탐험으로 몰아가면서 요게 목적어가 되는데 요쪽으로 몰아가면서 베토벤의 음악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아까 앞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어? 베토벤의 전 소나타 모든 곡에서 보여지는 뮤지컬 음악적 패턴이 감소했다면서 후기로 갈수록 반면에 특정한 소나타에서는 독특한 새로운 패턴들은 증가했다지. 그러면 매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던데 라고 하던 게 바뀌어서 이 사람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안 하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예측하기가 쉬워 어렵지. 거기까지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고 그럼 봐봐.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이제 거기서 먼저 찾아봅시다. 그럼 봐봐. Had more standardized patterns니까 베토벤의 음악이 그 다음 보시면 had more standardized니까 좀 더 표준화되었다. 표준화시켰다. 뭘요? 패턴들을. 말이 돼요? 모든 곡에서 보이던 패턴들이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표준화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 Obtained more popularity. 베토벤의 음악이 획득했어요. 뭘요? 더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그 얘기가 아니죠. 인기 얘기가 아니야. Became less predictable over time. 베토벤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Less predictable. 덜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라는 얘기죠. Over time 외울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사입니다. Over time은 나올 때 그냥 외워버려.
이 전체 to로 해서 오버타임 외우고 타임 따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버타임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 외워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니까 새로운 패턴이 계속 나타났죠. 그러니까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이거 괜찮긴 하네요. 그래도 아직 답으로는 결정 안 할 거야. 세모로 해놓고. 그다음 봐봐. Reflected his unstable mental state니까 반영했습니다. 동사죠. 그의 불완전한 정신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이 얘기는 없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베토벤의 음악이 attract. 아까도 했네. attract 뭐였어? 아까 아동용 영화가 attract 끌어들이다. 그래서 끌어들였습니다. less attention이니까 더 적은 관심을. 그럼 관심을 덜 받게 되었다는 뜻이죠. 봐봐, 우리는 less, 덜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더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근데 얘네는 이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덜 관심을 끌어들이게 됐다는 얘기죠. 더 적은 관심을 끌어들였다니까 관심을 못 받게 됐다는 얘기죠. 얘가 목적어고요. 뭐로부터? 비평가들로부터. 여기 부사. 근데 이거 비평가의 얘기는 전혀 없었지. 그래서 얘가 안 되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3번 되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다시 돌아가시면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왜요? 그의 호기심이 뭐야?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 생각의 추구, 획득, RM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되실까요? 그 다음 보자. Curiosity is a powerful driver of human creativity니까 여기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베토벤 얘기를 했지만 베토벤 얘기가 결론이 아니야. 호기심이라는 것은 입니다. 얘가 동사죠.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무엇에? 인간의 창의성의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여기가 돼서 보호가 되죠. 되실까요? 호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뭐의 역할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번이야? 33번까지 한 거네요. 9시 50분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